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담배 끊은 지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목에 가래가 계속 조금씩 끼는 것 같아요. 한동안 말끔하다가 지금 왠지 모르게 이게 담배 금연을 한 6개월 이상 하니까 축적됐던 그 목에 가래들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있는데요. 어쨌거나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요. 조금 가뜩이나 또 이 어금니 쪽에 이가 빠져가지고 바람도 조금 쐬는 상태에서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고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28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4만원이긴 한데요. 오늘도 상당히 좀 속상한 날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가니까요. 시장은 참 좋은데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날이었고요. 그렇더라도 이제는 그 손실 안 보고 꾸준하게 수익 올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뭐 2만원 3만원씩 이렇게 벌었는데 벌써 한 39만원 정도 모였죠. 그래서 착실하게 이번 달은 손실 안 보고 플러스로 만드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미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기대감 이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금요일날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가 그 대선 패배 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바이든 관련주 쪽에 친환경 관련주 쪽으로 포진을 해서 넘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패배선은 비슷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두 번 정도 나왔는데요. 다음 정부는 누가 되더라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반드시 다음 그 정권을 이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누가 되더라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암시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승리했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승리했다라고 했으면 패배 선언해서 깔끔하게 참 잘했다 이렇게 박수를 한번 쳐줄 수 있었는데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언론에서 엄청난 해석을 하죠. 이게 정치인들은 특히나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한마디 던지면 그 진위 파악을 위해서 상당히 해석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트럼프식으로 패배 선언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겼다 내가 졌다 내 졌다는 소리를 하기 싫으니까 그 애들로서 좀 말을 돌려가지고 바이든이 이겼다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이렇게 좀 붙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트럼프가 대선 패배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다시 한번 더 또 이야기를 했죠. 내가 했는 말이 대선 패배를 선언한 건 아니다.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승리는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패배 선언은 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패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은 그 법원을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그 개표된 부분을 무효화시키게 하고, 무효가 되고 나면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짓는답니다. 의회로 넘어갔을 때 트럼프가 이 일을 제기한 그 주들이 전부 다가 그 공화당이 숫자가 많은 그런 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트럼프를 지명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기각이 돼버렸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점점점 그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쿨하게 바이든이 이겼다, 아니면 뭐 다음 정부한테 넘겨주겠다, 뭐 이런 식의 패배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8 정도로 지금 하루 종일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뉴스 주말에 미국에서 한 18만 명, 19만 명까지 나온 걸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걸로 봐서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백신이 개발되는 기대감, 그러니까 모더나라든가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해서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 트럼프가 패배를 선언함으로 해서 정권 이양이 되면서 바이든이 집권하는 이런 그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넘어간다는 이런 쪽에 호재로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장을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안감이 있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봉쇄를 다시 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말이 조금 긴데요. 다 들어보시면 별로 중요한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백신 개발 기대감 등등으로 해서 상승하는 흐름인데, 문제는 그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봉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 괜찮고,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닥 지수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 플러스 0.98, 그 자꾸 내려오는 듯한 좀 불안감을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올라가다가 누르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좀 아리송하게 올라갔고요. 거래소 쪽이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97% 아주 강하게 올라갔고요. 오늘 그 외국인들이 아마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샀을 것 같아요. 현물에서 한 4,600억 정도, 코스닥도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선물은 지금 계속 많이 매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 포지션이고, 콜옵션까지 매수했기 때문에 완전히 외국인들이 상방 쪽으로 배팅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상승세로, 본격적인 상승세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미처 제가 이쪽으로 포지션 잡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그 기존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깨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뒤늦게 따라가기가 좀 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지수를, 거래소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 단연 그 아시아나 항공 인수 관련입니다. 대한항공 그 조은태 회장이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잘 운영해 보겠다는 쪽으로 멘트가 나오는 것 같고요. 분위기상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노조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쪽 대한항공 측에서 이제 반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현재 흐름은 아시아나항공을 그 워낙 그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걸 정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아시아나는 어떻게든 정리돼야 하는데 대한항공 쪽에서 인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뭐 확실시 되면서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들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그동안 계속 적자에 돈을 쏟아붓은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죠.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하면 적자 기업을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로 급등한 것 같고요. 금호산업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나항공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아시아나 IDT 상한가 들어갔고요. 에어부산도 마지막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아나 항공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날이었고요. 뭐 종목은 많으니까 못 잡으면 그냥 포기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봤을 때 애들이 강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확진자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염려스러운데요. 어제 223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명대 돌파하고 나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계속 200명대를 상회하면서 22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관련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강했던 게 YBM 넷이 어제 대장격으로 10몇 프로 올랐었는데 오늘 그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갔었고요. 그 다음 알스포트하고 얘들은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YBM 넷이 학교의 휴교 뭐 이렇게 되면 온라인 교육 이런 관점으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게 GH 신소재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마 음압 병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중환자가 늘어났을 경우에 음압 병실이 더 필요해진다. 그래서 음압 병실을 정부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그 관련줄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GH 신소재가 대장인 것 같고 우정바이오가 뒤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돼서 거리두기 단계를 뭐 2단계, 2.5단계를 올라가게 됐을 때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이제 포장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 포장 관련해서 이 위생 용기입니다. 테린 포장보다는 오히려 한국 패키지가 나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린 포장은 택배 관련한 그 포장지인데 이 부분은 이미 그 택배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식당에서 밥을 못 먹고 포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그 포장 용기, 일회용 그 포장 용기에다 담아서 오겠죠. 혹은 그 주문을 했을 경우에 위생 용기, 일회용 용기에다가 담아 가지고 그 주문하는 앱을 사용해 가지고 배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한국 패키지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는 한번 들어가 볼까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제가 가진 종목들을 팔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속 지켜봤는데요. 좀 올라가다가 약간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굳이 안 들어갔던 이유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K방역을 좀 믿고 싶었어요, 요번에는. 그러니까 200명이 넘어갔는데, 이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진정되는 느낌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이 방역 방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 확진자들을 계속 찾아서 분류시킴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강원도 쪽하고 서울 쪽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계되는 그 확진자들을 다 찾아서 정리하면, 더 심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좀 뭐해서 그냥 지켜만 봤고요. 이게 한 250명까지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50명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만 지켜진다면 아래로만 지켜진다면 좀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냥 그 코로나 관련주들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250명을 넘어서 계속 더 늘어난다면 그때는 저도 이제 이쪽 파트 쪽으로 온라인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좀 지켜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강했던 부분 요 정도였고요. 그 다음 부산에 지금 김해공항에 대한 어떤 그 심사 결과가 내일 나온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그 김해공항하고 가덕도 하고 밀양하고 이 세 군데를 가지고 김해공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갖고 프랑스인가 어디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라고 났냐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산에 살고 있지만 버스 종점에 가면 전부 다 왜 가덕도가 안 되는가 해가지고 온 그 길거리에 가면 전부 가덕도를 붙여놨습니다. 이번에는 가덕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부산 지역에 땅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 아파트도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전체의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서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천씩 그냥 막 솟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그게 가덕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부산시장 선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가덕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김해 신공항이 이제 지금 김해 신공항에 대한 발표는 뉴스에서 나온 걸 보면 김해 신공항 확장은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활주로를 늘리게 됐을 경우에 주변의 민원, 그 다음에 또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활주로 방향 이런 것들로 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장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공항이 좁다는 얘기죠. 부산 쪽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공항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해공항이 부적합해서 신공항을 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 다음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이 과연 가덕도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나오는 사람이 지금 내년 3월에 부산시장 출마죠. 가덕도는 안 된다, 밀양에 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바로 100% 떨어집니다. 부산 사람들이 가덕도에 목숨 걸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부산시장 후보는 가덕도를 적극적으로 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당이나 야당도 마찬가지로 자기 쪽에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유명한 정치인들이 전부 다 가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부산시장 나올 만한 사람들은 다 가덕도 유치에 대한 어떤 공약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나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인가 그분 이야기는 가덕도 부분은 인천하고 달라가지고 거기에 인천은 이제 주변에 낮은 수심도 얕고 주변에 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이제 인천공항을 만들었는데 가덕도 쪽을 그렇게 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좀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문제는 내일 김해공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김해공항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올라온 거 보면 이 대부분 다 가덕도 그 근처에 공장 있는 회사들입니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기대감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영화금속이 지금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예전에도 아마 이게 가덕도 뉴스 나왔을 때 급등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영화금속이 제일 강한 것 같고요. 오늘 삼보산업이라는 종목이 또 강하게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주소 보면 전부 다 그쪽 거제도 쪽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성기라는 종목도 강했었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되고 안 되고가 결론 나는 날이 아니고 내일은 김해 신공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가덕도 신공항 기대감으로 해서 한번 들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썩할 때 그때 팔아먹자 이런 관점으로 사실 제가 이 오리엔탈 전공 잡은 거는 조선 때문에 들어갔었어요. 지금 조선 관련주들 보시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조선 8%, 현대미포조선 10%는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간 이유는 그동안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게 급등하는 바람에 해운 회사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해운사에서 선박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하면 그걸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조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운 회사들이 급등하고 그 다음에 조선 회사들이 컨테이너선 발주 기대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조선주들이 올라가니까 이 조선에 들어가는 부품 이쪽을 다루는 HSD 엔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리엔탈 전공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잡았습니다. 이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 쪽으로 안 간 이유는 얘네들은 그거거든요. LNG선 봉원행제입니다. 그래서 LNG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컨테이너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선 쪽이면 HSD 엔진이나 오리엔탈 전공 그 다음 동방성기 이런 종목들이 해당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엔탈 전공하고 HSD 엔진 두 종목을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관련한 거 내일 뉴스 나올 거니까요. 그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조류독감 관련주는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안 먹힙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한 테마들이 많아서 이쪽에는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고병원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농가의 확진 뉴스가 나왔을 때 급등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지금 뭐 수익을
플러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치 가지고 있다가 50만원만 줄여가지고 내일 다른 종목 매매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줄이고 100만원치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말에 뉴스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 급등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못 올라가고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좀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리독감 쪽에서 체시스 같은 종목은 유상증자 그런 악재가 있어서 못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제일바이오는 실적이 조금 못 받쳐주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글벳이 제일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또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요. 일단 할 말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관련주입니다. 제가 바이든 쪽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주말에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쪽에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을 하셨고, 그래서 탄소 중립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패배 선언을 하는 이런 확실한 뉴스가 나왔을 때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현재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인 종목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JC케미칼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실적도 나름 괜찮았고요. 실적도 괜찮았고, 그 다음 이 바이오 디젤 연료기 때문에 정부에서 바이오 디젤을 적극적으로 사용량을 늘리겠다 했기 때문에 이쪽도 호재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호재였는데 오늘 제가 매매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얘 때문이었어요. 기대감을 가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가 오를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등한 다음에 쭉 밀어 올렸어요. 그래서 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 이상 상승하길래 9%대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올라가길래 이건 됐구나 싶어가지고 안심하게 놔놓고 이제 다른 종목 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급락시켜 버렸어요. 확 밀어가지고 계속 누르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눌러가지고 끝까지 눌러가지고 손절을 시켰습니다. 이 모양은 거의 제가 봤을 때 호재성 뉴스 나왔을 때 갭으로 뜨면 누른다 여기에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갭으로 뜨니까 계속 매도 치면 눌립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진짜 호재가 맞더라도 작정하고 계속 매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툭 떨어지게 되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단 매수를 안 합니다. 툭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악재가 있나 싶어갖고 저부터도 당장 뉴스를 막 찾았죠. 제가 모르는 무슨 돌발 뉴스가 있나 싶어가지고 막 찾았는데 실적은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실적도 아니고 대체로 악재 나올 게 없었습니다. 악재가 없었는데 확 빠지니까 여기 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해갖고 매수를 안 하죠. 그럼 이제 누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 막 따라서 이제 오늘 상한가 가는갑다 싶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막 매수해 들어왔던 사람, 미수 풀배 때문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 마이너스 8% 정도 떨어져 버렸죠.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누르면 미수 풀배 땡기는 사람들이 못 견디죠. 장이 끝나가면 갈수록 점점점 뒤로 밀리면 손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절하는 그런 힘으로 해서 뒤로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절했는 이 물렸던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손절이 다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돌려서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강했던 건 그린 케미칼이었어요. 이것도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돼버렸네요. 그린 케미칼이 대장격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강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단일가 걸린 것도 있고 이 종목은 실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시케미칼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 가고 제시케미칼이 그나마 실적도 양호했고요. 그 다음 이건산업도 실적이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괜찮은데 얘는 나무 목재 이런 쪽으로 해서 탄소 배출권 이쪽으로 관계되는 종목이라서 급등하긴 또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캐시그 코트렐은 공장에 거기 꿀뚝 같은데 매연 같은 거 이런 거 저감시키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맞긴 한데 문제는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별론 것 같고 쭉 봤을 때 바이든 관련해서 종목 중에 그나마 실적이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제시케미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150만원인데요. 원래 종목당 100만원인데 제시케미칼은 금요일날 탄소 중립 관련해서 다른 종목을 살려 그러니까 마땅한 게
살만한 게 없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덜 됐기 때문에 혹시나 뭐 캐시코트를 샀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내려가 버리는 지금 시간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겁이 났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 제시케미칼이 제일 안전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150만 원을 걸었고요. 아직까지 현재까지 봤을 때 제가 보는 기준으로서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얘가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패배 선언을 하고 바이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테마 자체가 올라간다면 얘가 가장 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마가 죽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패배 선언을 할 것 같아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오늘 강한 종목들 설명을 드렸고요. 반도체하고 이쪽으로 가기에는 이건 좀 돈이 많다면 제가 삼성전자 같은 종목 앞쪽에 저항대를 뚫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게의 종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테마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면 조금 속상해서 좀 조급해지는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날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 가는 쪽으로 따라가면 항상 막차 타가지고 고점에 물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현금을 100만원치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 보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오늘 어제 15일이었는데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내일쯤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매매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흐름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항상 장 끝날 때 되면 느끼는 거지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오늘 그래도 수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장 열심히 한 다음에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